피곤하시죠? 수능은 190일 남았더라고요. 올해 수능이. 여러분들한테는 뭐 남은 얘기죠. 거기에 1년 더하면 딱 여러분들 남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학년 동안 내신 문학과 선택 화장 영역을 하면서 엄매 영역 하면서 결국에는 완성을 해줘야 돼요. 할 게 많죠. 부지런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소설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20쪽. 오늘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추가 질문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너무 싫어하네. 아니 몇 개 했다 지금 2개 해서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해. 그래서 다음에 준영이 괜찮지? 20쪽 보고 계시면 소설을 볼 건데요. 이 작품은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주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 맞아요. 이게 전편이에요.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주제가 다 담겨 있는데 보기까지 함께 달려 있어요. 3문제짜리 문제니까 길지 않고요. 읽는데 2분, 푸는데 3분이면 5분이면 우리가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유 있게 제가 6분 정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쉬는 시간을 섞어주려고 했는데 싫다고 난리 쳐갖고. 그래서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작품을 읽어보시고요. 주제를 잘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인대요, 근데. 자, 6분 재드릴 테니까 소설 먼저 풀어봅시다. 출발.
네. 시간은 다 됐는데 자 오늘 조금 빨리 하고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뭘 좀 하려고 더 뒤져봤는데 준영이가 극혐하는 그 표정이 또 올라가고 프린트가 안 나오네요 이게. 에이. 서사문학이지 않습니까 소설은. 그러면 결국에 뭘 100%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인물의 심리 문제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어떻게 심리가 형성되어 있고 변하는지. 근데 이 작품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주제가 뭔지 조금 읽으면서 눈치챘어요? 야 이거 주제가 뭐야? 이 소설을 통해서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미리 말하자면요.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준영아 동의하나요? 뭔 개소리인가 싶지. 근데 그 주제야. 잘 봐요. 하얀 고무신이네. 고무신이 마당에 오니까 아내가 어떻게 행동해요?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거 고무신을 어떻게 해요? 던지지.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기에 힌트가 있었는데. 미신적인 요인이에요. 고무신이 뭐 집이 한 짝만 있으면 뭐 집안이 뭐 불길한 일이 생긴다. 이런 식의 미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까 말했던 주제 도시와 공동체 해체를 설명하기 너무 약합니다. 자, 안에 이 미신이 있는 거는 별개로 치고 아내가 했던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고무신을 버렸거든요. 어디다 버렸을까요? 빨리 봐봐. 어디다 버렸어? 처음에 담 넘어 이웃집으로. 이제 나왔죠 주제가. 나 혹은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돼. 이 고무신이 있으면 불길한 일이 생기는데 나만 아니면 돼. 하가 옆집에 던질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이웃 간의 공동체의 결합이나 유대감이 끊긴 그런 도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래요.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좀 납득이 돼요. 그러면 주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18번 문제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기 봐봐요. 보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요게 지금 말한 거예요. 이기주의, 공동체 해체, 개인주의 그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 과도기는 뭘까요? 미신이요. 미신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성과 합리의 시대로 넘어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측면에서는 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미신이 만연한 세상이었어요. 아니 뭐 귀신 무서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혹시 94년인가 6년인 98년이구나. 98년에 있었던 혹시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알아 니들이? 나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일어난 일인데 상품백화점이란 큰 부실 이제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쇼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깔려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근데 건물이 붕괴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다양한 작업을 해요. 그때 뭐 했는 줄 알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정부가 한 일인데요. 혹시 유리겔라라고 아세요? 유리겔라? 이건 좀 어렵구만. 혹시 포켓몬스터 50번 케이시라는 포켓몬스터를 아십니까? 아는군. 한 명밖에 아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얘가 최종 진화하면 3단 진화하면 후딘이라는 얘가 되는데 숟가락 들고 있거든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자, 너는 좀 아니까 케이시와 후딘 사이에 있는 진화 형태가 뭐게? 멀었구만. 윤겔라라고 합니다. 윤겔라. 그런 포켓몬이 있어요. 나만 신났구나. 이 윤겔라가 바로 유리겔라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건데 이 유리겔라가 뭐냐면 초능력자예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이 자기의 초능력을 보여줘요. 숟가락을 구부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갖고 아니면 투시 능력을 발휘해서 숨겨져 있는 걸 본다든가 이런 초능력을 막 보여줘요. 사람들이 막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유재석 같은 분이나 강호동 같은 분이 오셔갖고 오늘 유리겔라 씨 모셨습니다. 하면서 하면서 박청택이 박수 치고 이러고 있었어요.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트릭이라서 막 그냥 마술사도 쓰지 않는 너무 유치한 트릭인데 그 당시는 막 그런 게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학원 중에 무슨 학원이 있었는 줄 알아요? 초능력 학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옆에 미술 학원이 있고 미술 학원 옆에 초능력 학원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 영적 능력을 끌어올려서 뭐 장풍 쏘는 연습을 하고요. 가려져 있는 무언가 물건을 투시한 능력 이런 걸 훈련해요. 미친 시대죠. 자, 상품백화점의 그 건물 잔해 속에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정부가 유리겔라를 초청해요. 근데 유리겔라가 바빠갖고요. 유리겔라 아들이 와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데 걔가 와요. 그래서 걔가 막 이렇게 이러고 찾고 다녔어요. 개소리죠, 진짜. 그런 미신의 시대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아직 있었습니다. 나도 미신으로 피해받은 사람이거든. 최근에, 올해 작년에. 제가 얼마 전에 큰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 이 결혼 날짜 바뀌었어요. 바꾼 거예요. 파혼했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 별것도 아니야. 결혼을 1월에 하기로 했어. 내가 그날이 딱 좋더라고. 여러분들 겨울방학이고 뭐 내신 시험도 끝났고 여유도 있고 해서 이때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겠다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잡았어요. 같이 얘기해서. 근데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되나? 오해 없으시길 장모님. 장모님이 장모님께서 그 사주 아세요? 사주 보는 거. 좋은 날 잡아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보러 가셨나 봐. 봤는데 나는 제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어. 제일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날이라서 그날 설정했는데 이제 다 보는 사람마다 그날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야. 뭐 큰일 나 개소리 하면서. 그래서 나는 좀 그런 걸 좀 극혐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사주 보는 게 역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식으로 똑같이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래서 날짜를 12월 며칠로 바꿔야 된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인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됐다고 집어치우라고. 근데 그렇게 해야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해갖고 결혼식에 전화해서 결혼식장을 취소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12월에 했냐 1월에 했냐고요? 아시잖아요. 12월에 했어요. 나도 마음이 이렇게 하니까 울적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한 친구한테 10시 수업 끝나고 한 2시간쯤 거리에 있는 데인데 그냥 차 타고 갔어요. 가서 또 혼자 사는 얘거든. 그래서 야 소주 한잔 먹자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놀래갖고 했는데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와 소주 한잔 먹자 해서 이제 먹었어요. 바로 얘기를 했죠. 왜 그러시나요? 이제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내가 얘기를 사정을 설명했죠. 설명하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는 나랑 생각이 비슷한 애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거지.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은 정말 다 뒤져야 돼. 근데 이거는 네가 따라주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여러 가지 설득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꼬장꼬장한 것 같아요. 바꿀 수도 있지. 그래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바꾸자고 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번은 내가 장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에는 이런 비합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일이나 미래를 결정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나는 너무 싫어요. 이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이런 미신과 지금 현대 이성 합리 시대에 넘어온 그 과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미신이 있죠. 근데 남편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캐릭터고요. 18번 본 김에 답 말씀드릴게요. 답 5번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고 아내가 장난스럽게 응대하는 거에서 딱히 남을 배려하는 가치관을 찾을 수는 없어요. 배려라는 특징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답이 5번이 나와줘야 되고요. 참 선지 3번 볼래요? 선지 3번. 아내가 완연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언가 염려하는 모습. 이거 왜 떨고 있어요? 고무신이 있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뭐 개소리죠. 자, 뭐라고 써있나요? 사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 맞는 얘기예요. 미신이잖아요. 합리의 반대는 이 미신이었습니다. 나머지 문제 볼게요.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문단에서 계속 말투를 보면요. 뭐뭐 했던 모양이었다.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충분히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볼 수 있고요. 자, 요약적 진술 우리 몇 번 봤었잖아요. 요약적 진술이 뭡니까? 서술자의 설명을 요약자의 서술이라고 합니다. 요약적 서술이라고 해요. 다만 그럼 요약적 서술이 아닌 게 뭔데요 하면 대사, 인물의 대사나 아니면 서술자가 외양을 묘사하고 있으면 그때는 요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약은 사건의 흐름, 인물의 행동 따위를 서술자가 그냥 설명하면 다 요약 처리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답 5번 괜찮습니다. 1문단은 다 서술자의 설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7번은 심리 문제입니다. 답 3번임. 아유, 큰일 나지. 답 2번이에요. 너무 쉽지 않나요? 처음에 밝은 분이었다가 나중에 음산하게 바뀌었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 결혼이라. 아, 너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오해 없으시게. 결혼한 지 벌써 이제 반년 됐더라고. 시간 빠르지. 여러분들 금방 이제 3학년 되고 군대 가시고 할 거예요. 파이팅. 이번 달은 나한테 좀 잔인한 달이거든, 사실. 5월이잖아. 아, 5월이 왜 잔인한 날인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 여기, 이거랑 어떻게 관련인지 혹시 아세요? 정확해. 맞아요. 뭐야. 역시 2학년은 좀 수준이 높구만. 아, 5월은 세금 내는 날입니다. 아닌데요? 저희 엄마는 안 내.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날이야. 근데 갑자기 웬 5월? 저는 근로자인가요? 아, 나 근로자가 아니야. 나라에서 근로자가 아니래. 그럼 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멋있게 말하면 프리랜서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냥 비정규직이에요. 고정된 수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은요, 매달 고정된 월급이 사실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달 알아서 떼갑니다. 근데 저는 매달 달라요, 수입이. 그래서 고정돼서 안 떼가고 세금을 안 떼가. 대신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2022년 동안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몰아서 가져가요. 얼마를 내야 될까, 이번달. 걱정이 한시름이에요. 우리나라는 누진 센 거 아십니까? 누진스 말고요. 누진 센 거 아십니까? 디토 아니에요? 세금, 여러분들 소득세 몇 프로 내는지는 아세요? 이건 전 국민이 똑같은데 몇 프로 낼까요? 소득마다 다르거든. 제일 낮으면 몇 프로 내게? 전혀 모르는구나. 그거는 거래세야. 네가 물건 살 때 10% 더 내는 거고.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조만간 비정규직 되세요. 알바한다는 뜻이야. 대학교 갈 때 대학교 가서 알바한다는 뜻이야. 무슨 오해 없으시길. 1년 동안 버는 돈이 2,400만 원 소득이면요. 이거에 대해서 3.3%를 소득세로 걷습니다. 이거밖에 안 해요. 생각보다 세금 안 걷지. 근데 우리나라는 누진세라서요. 자꾸 누진세가 떠오르네. 더 벌면 이제 얼마였죠? 5,200이었나? 이렇게 되면 좀 더 걷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요. 8,200이었나? 7,200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11% 정도 가져갑니다. 9,800만 원쯤 되면 갑자기 뛰어요. 22%쯤 가져가고요. 1년 소득이 1억 2천까지는 3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1억 2천이 넘어가는 돈은 38%를 전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닌가 가끔 생각하고 있어요. 난 나만에 살고 있는 것인가. 나 몇 프로 내게? 무슨 38%야? 아니야. 여러분들 참 오해하시는 게 오해하겠다. 5천만 원 벌면 몇 프로네요? 그냥 표를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자, 오해 없으시길. 그러면 2,500만 원 번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 그게 아니라 2,400만 원까지는 3.3%를 내고 5,200만 원까지는 7%를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으면 2,400만 원까지는 3.3% 내고 그리고 2,5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는 7%를 내고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 수가 지금 세보니까 한 128명쯤 되더라고요. 이 학원에서만. 될 것 같습니까? 자, 함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 얘기를 왜 하지? 잔인한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졸지 않고 있어요. 일단 쓸모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득세예요. 수입에 대해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입과 소득의 다른 점을 알고 계신가요? 수입은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이, 내가 나한테 들어온 돈을 수입이라고 하고요. 소득은요, 내가 실제로 얻은 돈을 말합니다. 아니, 들어온 돈이 실제로 얻어가는 거죠. 아니요. 경비 처리한다, 뭐 영수증 처리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게 뭐냐면 경비, 내가 이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투자한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커피를 먹어요. 아, 왜요? 나 수업을 하다 보니 목이 말라서 커피를 사 먹어서 돈을 썼어요. 이게 경비 처리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원 벌었으면 커피로 4,000원 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아이고 10,000원이 수입이신데 그거 버시느라 4,000원을 쓰셨네. 실제 버신 돈은 6,000원이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게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랑 소득은 헷갈릴 필요 없죠. 자, 그럼 5월 되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 경비 처리를 해야 돼요. 다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나 배려가 많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치트키가 발동할 수 있어요. 뭐냐? 비정규직은요, 나라에서 알아서 경비 처리를 최대치로 해줘요. 따로 제출 증명 안 해도. 무슨 말이냐? 저 작년에 1년 동안 1,000만 원 벌었어요 하면요, 아이고 비정규직이시네요. 그러면 뭐 따로 증명하지 마시고 60% 그냥 경비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번 돈은 자동으로 400만 원밖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이 수입이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님은 비정규직이라고 보기 좀 힘들겠는데 이거 사실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게 사장님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예.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요. 그 아까 치트키 60%를 안 해줘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증명해야 돼요. 영수증 들고 와서 안녕하세요. 이거 목말라서 커피 사 먹은 거고요. 이거 학원 출근할 때 자동차 끌고 왔는데 이거 기름값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쓴 거를 환장하죠. 내가 그거를 할 시간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맡겨요. 누구에게? 세무 변호사한테 맡기는 거야. 여러분들 변호사가 되면 뭐 먹고 살아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먹고 살아요. 나 이번 달에 이거 맡기는데 얼마 드렸게 그 변호사분께? 맞아요. 어떻게 하냐? 100만 원 들어요. 100만 원. 근데 나 같은 손님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조금 규모가 있는 세무사라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처리한대요. 버는 돈이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왜 공부해서 법대 가는지 알겠지. 예. 세무 변호사만 이렇게 벌고요. 나머지 변호사도 또 각자 또 버는 것들이 구조가 있어요. 이과에서 많이 버는 건 뭡니까? 이과에서 많이 버는 게 돈. 이과에서 많이 버는 직업. 그러니까 이과에서 가장 높은 직업이 뭐야, 솔직히? 의사잖아요. 의사 얼마 벌어, 하루에? 근데 병원 가봤어? 네. 감기 걸려서 한번 가본 적 있죠. 그때 의사 선생님 그 병원에 얼마 결제해? 5,000원쯤, 6,000원 이쯤 결제하죠. 뭐 많으면 9,000원. 의사 선생님 좀 힘들겠다. 그거 먹고 어떻게 살아? 알지? 의사 선생님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할 때마다 수가라고 해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그 돈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같은 어른이 소득에 비례해서, 번 돈에 비례해서 매달 건강보험료라고 내는 거예요. 나 건강보험료 얼마 내게? 들으면 놀랄거야. 100만 원 내요, 매달. 나 가슴이 아파. 나 북한에 사는 기분이야. 농담입니다. 우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매달 100씩 내요. 의사 돼. 의사가 짱이야. 감기 진료 하나의 수가 얼마예요? 지금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있는 건 알아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 그게 간호조무사분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엮여 있는데 간호사 때문에 그런 건데, 의사들의 파업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수가 올려달라고. 수가, 내가 진료할 때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 딱 이게 지급이 돼요. 감기 진료 얼마게 해요? 3만 원? 아니야, 그렇게 안 나죠. 그러면 의사 안 해. 10만 원? 그거보다 높아요.
단순 감기 진료는 17만 원입니다. 수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5천 원 내면 국가에서는 17만 원을 그 의사분한테 그날 지급해줘요. 하루에 50명 진료하면 얼마를 벌 수 있죠, 의사면? 감기만 진료해도 그렇게 월급이 아니야. 하루. 자, 이과분들 공부할 이유가 생겼나요? 괜히 의사가 가시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어쩐지 의사가 자꾸 오라고 하더라. 자, 이 수가는 1회, 한 병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서 선생님 계속 아파요 하면 예, 다시 진료해 드릴게요. 또 안 나와요. 의사 선생님은 봉사하고 있는 거야. 젠장 빨리 나와서 꺼지란 말이야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일 돈을 빨리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낫는 거예요. 다시 제발 오지 마 이거예요. 그래야 돈을 잘 벌어요. 약간 되게 잘 만들어진 의료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의료 시스템. 이거는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돈 없어서 병원 못 간 적 없잖아. 제가 내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세요. 두 번째 지문, 독서 지문이죠. 24쪽입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고 선택 영역까지 한 다음에 갑시다. 이거 왜 쓴 거야? 나 이게 결혼하느라 모든 플랜이 다 깨졌어요. 원래 나 43, 4일쯤에 은퇴하려고 했었거든. 바짝 벌고. 자기야, 나 30대 중반이야. 엄청 어려. 다들 놀라더라고요. 임시완, 김수연, 지디, 내 친구들이야. 심지어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 얘들이. 인생 플랜 나발이고. 자, 두 번째 지문은 인문 지문입니다. 아까 우리 과학 지문 봤잖아요. 근데 인문 지문은 그러면 어떤 영역이냐 하면 크게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철학 지문이고요. 우리가 대부분 여태까지 봤던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문 지문 중에 80%는 이거고 논리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극혐해 하거든요. 인문 지문에 논리학 나오면 일단 경기가 일으켜져요. A는 뭐에 대한 명제인데 이 배중률 값은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3학년 평가원 기출이지만 논리학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순한 맛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대신 어휘 용어를 모르면 시작조차 못해요. 기본 어휘를 설명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이거 너무 스포긴 한데 나 너무 스포다. 이것도 말 안 할래.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봐요. 이거 말하면 그냥 거의 답을 알려주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시간을 좀 재드릴 테니까요. 오늘 요거 하고 선택만 하고 갈 겁니다. 지문 읽어보시고요. 3문제짜리입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세요. 자, 이것도 시간 한 6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해보세요. 오늘 마지막 독서 지문입니다. 종빈아, 방에서 미안한데 시험지 좀 잠깐만 복사 좀 해도 될까? 나 보고 싶어. 얼마나 어렵길래 날린 거야. 땡큐.
고마우이. 오이씨. 야, 누왕사가 수록된 부분만 나온 게 아니. 푸실 분들 빨리 푸세요. 박유준 다 풀어갖고 지금 물어보려고요. 아니, 야, 누왕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 나왔는데? 응? 그 박인로의 누왕사 그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훔쳐가진 않고요. 빌리러 가는데 못 빌린 거예요. 아니 이거 교과서 없는 부분이잖아. 이걸 내셨다고? 나 이거 빼느라 개고생했는데 이 부분. 심지어 문제도 대화 형식이란 것도 나왔어요. 이거 대화인데 이거 풀 수 있어요, 님들이? 이거 야 너무하신데? 예? 응? 이번 문제 킬러래요? 그냥 근데 그냥 다 그냥 킬인 것 같은데요, 킬. 뭐가? 이번 문제가 뭐였어요? 나도 보려고요. 궁금해서요.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얘 이거밖에 안 맞았는데요? 4, 5, 6번 문제인데 6번 하나 맞았는데 킬러 맞죠? 딴 거 다 틀리고 6번만 맞았는데? 그런 의미를 비유 그 이상한 글 써져 있고. 아니야 이거 유리창이 이상한 글 맞아요. 영국 이론가 리처즈 비유 매개어 취. 이상한 그 김덕현 나오는 있잖아. 근데 이거 다 맞는 게 많아. 쌤, 1번에 선지 1번이요? 이게 왜? 일본에 1번에서 뜻이 맞았어요. 아니, 번호도? 진짜? 반어요? 반복 아니에요? 반복? 1번 가는 모라인 피기까지는 유사한 문제 형태를 반복하여 시간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다. 왜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왜요? 의? 아니 시간의 순환은 계절의 순환이랑 비슷하게 모라니 폈다가 졌네 다시 피기도 하겠네 이게 시간의 순환 거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순환이 아까 모라니 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다. 이 수미상관 자체가 이제 순환이라니까. 야 너무 이번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니까 내 평균 30점대라며. 그래요?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누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야 이거 돌길 다른 것도 나왔는데 이건 나랑 한번 했었는데 클리닉 때. 돌길이요? 꿈속에 자취가 있으면 돌길 그거 단다. 수업 때 한번 다뤘었어요. 아예 시험 범위였나 처음부터? 그러면 딱히 외부 작품을 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요. 이와우 흙 뿌릴 때 이것도 시험 범위였잖아요. 아니 외부 작품이 어렵지 않았어. 만분가요? 우리 만분가를 했었던가? 뭔가가 외부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치 갑자기 이거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문학인데 송민국도 나왔습니까? 송민국이랑 같이 나온 게 외부 작품이라는데요. 그게 뭐였어? 기억 안 나. 나도 모르겠다. 아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만분가? 만분가네요.
송민구와 같이 나온 게 누앙사인데 누앙사가 교과서 수록 부분이 아니라 그 앞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준비해야 쉽게 맞출 수 있는데 대화거든요. 소 좀 빌려주러 염첨 내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니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냈다고? 심지어 답이야 그게. 야 너무하시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다 줄 걸. 알았어요. 근데 맞출 건 좀 맞춰줬어야겠네요. 아 이거는 이거고 우리 독서 지문들 보도록 합시다. 아 자꾸 보고 싶네.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 뭐 나왔고요. 뭐 예상되어 있었던 문제고. 말뚝이는 끓기 어렵지 않네요. 그냥 무난히 풀만한데 민준아 이거 읽느라 고생했다. 읽을 텍스트가 굉장히 많네요. 보기도 엄청 길다. 그러면 우리 글 읽기에 취미가 없는 우리 민준이가 좀 피곤했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겠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려줍니다. 알겠어. 애들 쓰셨고요. 우리 기말에는 좀 더 피치를 올려서 조금 더 어렵게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되지요. 참 이 지문은 논리학 지문인데 혹시 무슨 논리학인지 눈치챘어요? 귀납 얘기였는데 귀납 증명성이라는 지문이에요. 자, 봐봐. 개별 수준 인과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개별자 수준의 인과, 편하게 그냥 개별 인과라고 할게요. 하나하나의 인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봉수는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렸다. 오수병은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렸다. 이건 진짜 같아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김영배는 스트레스 받아 병에 걸렸다. 제 건강하니까. 그래. 병진이는 스트레스 받아 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개별들이 모여 있고 이걸 통해서 집단인과 즉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할 수 있대요. 스트레스는 병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이거 귀납이잖아. 개별적인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반화된 지식을, 일반화된 명제를 뽑아내는 거, 우리가 귀납이라고 배우는 기본 논리학입니다. 근데 이 지문은요, 귀납 자체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 귀납 넘어가는 개별적 인과들이 집단 인과로 넘어가는 순간이 필연성인가? 내가 아까 그거 물어보려다가 그냥 말았던 거야. 아니면 개연적인가? 이 두 개를 다르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2문단, 3문단은 누구 얘기예요? 개연성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민준아 이제 물어볼게. 필연과 개연은 뭐가 다를까? 필연성은 이제 꼭 필요한 거고. 꼭 필요라니. 일단 가봐. 고고고. 개연성은 연결된다고요. 필연은 이 연이 그러하다라는 뜻이야. 우리 자연이라는 말 배웠지? 자연이 할 때 그 연이 이 연자야.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이고요. 필연은요, 반드시 그러한 것이란 뜻이래요. 개연은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100%고요. 100%는 아니지만 가능한 것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너 이거 어떻게 읽은 거야? 이 지문은 그래서 두 개의 논점이 이겁니다. 개별인과에서 집단인과는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필연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주장.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2, 3문단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문단은 자, 첫 줄 봐봐요. 2문단 첫 줄. 그런데 집단 수준 인과를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럼 얘가 뭐라고 말할까요? 100%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줄 봐봐요. 네 번째 줄 끝부분. 스트레스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멘트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밑에서 2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지만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인 경우 등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두 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개별 인과와 집단 인과는 필연이 아니기 때문에 긴밀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둘 다 그냥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뭐 누가 하나는 틀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어주는 거죠. 네, 정리해주네요.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되면 개별자 수준의 인과와 집단 수준의 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납득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문단에 기억 밑줄 쳐져 있죠. 이 친구들은 필연성이 성립한다고 보는 예라고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에 써 있네요. 자, 문제는 지문이 이렇게 구성됐고요. 문제 이제 같이 봅시다. 이건 안 어려운 지문이야. 솔직히 순한 맛이야. 논리학 중에.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20번의 답이 자 5번 보세요. 개연성 주장한 사람들 인과, 개별 인과와 집단 인과가 독립적인 거다. 답 5번 그대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21번 봅시다. 기억 입장에서 기억은 이 인과가 두 개의 인과가 필연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 반드시 그런 거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답 4번이요. 필수적인 요인이다. 다른 요인이고 다른 개별적 요인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필수적인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답 4번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자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 이거 다른 학교 학생 어떤 학생이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높아지면 말씀드리면요. 준영아 문법 좋아하냐? 문법 여러분들 2학기 때 이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다. 문법 평생 안 해도 되는 거 알지 너? 여러분들 문법 안 해도 됩니다 평생. 왜? 2학기 때 선택하죠. 야 엄매 선택 지금 조사했어 다? 야 엄매 선택한 사람. 그래도 있네. 알았어. 이거 아름하고 반을 나눠야 되나 지금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다른 과목이라서 다른 식으로 이제 해야 돼서 그건 이제 2학기 때 얘기해 보자고요. 나머지는 화작 선택하신 거죠. 화작 선택하신 분은 평생 이제 문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보는 문법이 뭐냐면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에는 문법이 5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 사실 그거 못 봐도 돼. 그러니까 문법 엄매 선택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선택 영역의 엄매 영역을 그냥 편하게 구경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화법 작문은 조금 더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 13쪽이에요. 연설 지문이 있어요. 페이지 13쪽. 연설 지문인데요. 어차피 우리 모의고사 잘 보면 기분 좋잖아.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 1, 3번 문제 지문 형태예요. 용어 2개만 체크해 드릴게요. 바로 풀려가지 말고 혹시 몰라.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시하나 내가 여러분들을? 구분 가능하죠? 이태훈 씨 괜찮아요? 뭐가 다른가요? 뭔가요 이거? 이건 힙합의 자세인데. 비언어는 다 뭐냐면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들인데 비언어는 음성이 아니에요. 청각 정보가 아니라 청각 정보가 아닌데 그래서 비언어야. 언어가 아닌데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 뭘까요? 표정, 몸짓, 제스처 이런 것들이죠. 그게 비언어구나. 준언어는요.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쯤 되는 언어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얘는 청각 정보예요. 뭐가 있냐면 어조, 말투, 성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용어 화작 풀 때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챙기시고요. 두 번째 담화표지. 담화표지란 말도 화작에서 많이 나오는데 재미난 거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보신 첫 번째 모의고사에 7번 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지만 그걸로 먹고 사는 나만 기억하지만 여러분들 작년에 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본 3월 모의고사에 이거 나왔었어요. 기억나? 담화표지 뭔지? 표지라는 거는 뭘까요? 표지. 겉에 있는 이거? 잠깐만. 운전할 때 보는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지판 어떻게 되어 있어요? 300m, 여기 앞에 시청, 여기 학교, 이렇게 써 있지 않나요? 이게 표지는 뭐냐면요. 앞으로 벌어질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지라는 게. 그러면 담화 표지, 담화, 대화. 내가 하는 대사를 미리 알려주는 표현 기법을 말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알아야 될까요, 이거를? 하지만, 이거요. 하지만. 자, 김봉수는 잘생겼다. 그러나, 뒤에 뭔 얘기 이어지겠어? 대충 예상되잖아. 쉐신 얘기하자. 오수병은 돈이 많다. 그러나 뭔 얘기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외모가 쉐시다. 인성이 덜 됐다. 이런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예측하게 해줘요.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접속사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 접속사가 대표적인 담화 표시예요. 또 근데 담화 표시는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알려준 역할도 해요. 쉬워요. 먼저, 마지막으로, 혹은 첫째, 둘째 이런 것들도 다 담화 표시에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 두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한 용어들은 다 정리해드렸어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10번, 11번 두 문제예요. 출발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풀만할까요? 솔직히 안 어렵거든. 10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대놓고 힌트 줬죠? 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이 지문은요,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없습니다. 첫째, 둘째, 혹은 먼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없어요. 순서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없으니까 저 미반영의 체크에 맞는 말이겠죠. 답 4번이고요. 자, 다른 거 헷갈린 거 뭐가 있었나요? 5번이요. 손주 5번. 근데 집도 집은 아니에요? 어? 집. 즙이요? 집. 죽? 즉 즉? 예, 즉은요.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즉은 앞에 말을 요약하겠습니다라는 뜻이지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가 아닙니다. 다만 담화 표지는 맞아요. 맞아요. 즉은 담화 표지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랑 상관없어요. 선제 5번이요? 아, 감사 인사가 있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땡땡땡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감사한 거 아닌가? 감사는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상대 행동에 어디서 고마움이 느껴졌나요? 이분이 이 학생들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는 선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사랑했던 거예요. 이 연설을 나와서 내 말을 들어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니라고 인식하면 돼요.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돼서 독서 지문 하게 되면 좀 만나게 될 독서 이론인데요. 상대를 아니다. 이번 선생님, 여러분들 학교는 2학기 화작 시간에 이거 배워요. 환장해요. 말하기법 중에 청중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이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감성적 설득 전략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데 이게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볼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근데 4번 정도면 충분히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봐도 괜찮아요.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다 그쪽 전략이에요. 괜찮아요. 자, 딴 거 혹시 헷갈린 거 있었을까요? 2번. 합창대에서 언급한 것은 인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했다. 청중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전략인 것 같다. 인성적 설득 전략은요. 본인 여기 써 있나 보기? 인성적 설득 전략? 여기 있네요. 자신의 공신력 이미지를 바탕으로. 무슨 말이냐? 자기의 공신력을 이용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혹은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날 믿을만 하다라고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다만 합창대를 언급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전문가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적 전략이라는 좀 보기 힘들겠어요. 자, 우리 언어 매체 남았거든요. 근데 엄매 내가 문제 5문제 다 안 풀 거고요. 모의고사에 나오면 개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문제 2개 정도 팁만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참 5번 문제 먼저 볼 건데 8쪽이에요. 8쪽. 페이지 8쪽 오시면 5번 문제 있는데 이거 기억나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릉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이었던 바로 그 한글 맞춤법이었어요. 그 중에 조항 1항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기억나시나? 골라보세요. 이거 옛날 생각하시면서 아마 쉽게 나올 거예요. 소리대로 썼는지 소리랑 상관없이 원래 형태를 밝혔는지 원래 형태 밝히다가 어법을 맞도록 쓴다야. 어때요? 나왔나요? 무난하게 답 5번 어떻습니까? 어간을 밝혔으니까 어간의 형태를 밝혔으니까 이거는 소리랑 발음이랑 상관없이 고른 거 아닙니까? 약간 없답대로 쓴 거예요. 5번 답인데 자 이거 몇 번들 고르셨나요? 오답 고르신 분들? 3번이요. 두음 법칙은 자 봐봐 원래 소리가 이거 너 이 한자 원래 어떤 음을 갖고 있는 거야? 녀가 원래 음이야? 여가 원래 음이야? 1번, 2번. 빡 튀은 줄 알았네. 1번. 이거지. 근데 맨 첫머리에 오면 이렇게 이응으로 그러니까 니은을 탈락시켜서 여라고 발음한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쓸 거래요. 이렇게 썼으면
원래대로 쓴 거야? 원래 형태대로 쓴 거야? 아니면 소리에 나는 대로 쓴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야. 두음 법칙은요,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이런 니냐뇨뇨 같은 게 맨 앞에서 이야요요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리대로 썼구나. 약간 어디에 시로 가야 돼요? 기억 예시로 가야겠죠. 3번이 답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나만 더 깔끔하게 갈게요. 7번 요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글 맞춤법으로 준비했어요. 언어 매치는. 근데 두 개만 할게요. 39항 40항 문제인데요. 39항은 쉽고요. 40항 조건 본 다음에 다 고르면 되는데 일단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골라봐봐요. 대부분 틀릴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틀려. 맞았어. 아 그래요? 어떻게 맞췄지? 아니 어차피 틀릴 건데 뭐하러 구경하러 가.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네 엄들 풀 동안 다 찍었죠? 아니 찍어. 어차피 모르잖아. 어차피 다 까먹었잖아. 주혜가 그래도 명예회복하고 가자. 뭘로 찍었냐? 잘했어요. 틀렸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모르는 걸 그냥 틀려서 딱 그냥 뭘 명예회복이야. 1, 2번 고른 사람이 잠깐만. 주혜가 몇 번 골랐다고? 1, 2번은 고르면 안 돼. 사람이 아니야. 그걸 고르면. 그건 39번 그냥 써있잖아. 지 않은 잔으로 하고요. 하지 않은요. 찬으로 하래요. 그래서 1번 적지 않은 해서 적잔으로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 아니니까 잔으로 한 거예요. 이건 고르면 안 되지.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3번입니다. 봐봐요. 여기 단어가 넉넉하지가 나왔네. 그리고 변변하지가 나왔네. 만만하지까지. 거꾸로 가볼까? 만만치 않은 놈이군. 만만지 않은 놈이군. 만만치 않은 놈이군. 이렇게 해야 돼요. 한 글자로 줄이려면. 이게 40항에 나와 있는 모음 아가 줄어들어 히읗과 지읒이 어울려 거센 소리 되는 것. 그게 바로 40항 내용이에요. 하 플러스 지가 있을 때 아가 빠지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하 자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안 깔려있지만 40항 붙임에 해당한 내용이거든요. 좀만 더 볼게요. 일단 봐봐. 변변치 못합니다. 변변치 못합니다. 변변치예요. 자, 넉넉지 못한 형편. 넉넉지 못한 형편. 이건 넉넉지로 갑니다. 무슨 차이가 이런 유발을 할까요? 김채윤 씨 혹시 제 이름 아세요? 이제 앞으로 반 찾아오실 때 제 이름 그거 반 보고 오셔야 되거든요. 이름 뭔지 아세요? 진짜? 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초성으로 기억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인데요. 김봉수인데요. 김봉수가 앞에 있으면 40항 붙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 앞에 받침이 이거면 붙임으로 가시면 돼요. 자, 봐봐요. 넉넉하지. 하 앞에 기억이죠. 김봉수죠. 그러니까 지로 가는 거야. 근데 하 앞에 니은 김봉수가 아니죠. 그러면 치로 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40항은. 나온다면 그냥 개꿀하고 김봉수하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김봉수 그거 어떻게 써먹는 거였지 이럴 텐데. 하 앞에 받침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연습 하나만 하고 갑시다. 사장님 한번 놀러 오시면 내가 섭섭치 않게 해줄게. 섭섭치 않게 해줄게요. 이거 섭섭지예요. 섭섭치예요. 김봉수 할 때 비읍이 보이네요. 지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40판은 곱슬이를 풀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예, 넉넉 찬타가 아니라 넉넉 잔타로 가는 게 맞겠죠. 자, 나머지 외래어 표기법은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굳이 건들지 않을게요. 이렇게만 합시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안 늦게 잘 오셨어요. 오자마자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죠? 기억나세요? 어휘 테스트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휘 외워오셔야 돼요. 그리고 책 바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 2개, 소설하고 3일치 주관까지 처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